안녕하십니까? CHTV 정부 스페셜 진행의 한인숙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축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경제 환경이 바뀌어감에 따라 모으기만 해서는 재산을 증식시키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지 이 시간 투자 자산 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아메리츠 에셋 대표님이시며 중앙일보와 라디오 서울 재정 칼럼니스트이신 켄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인데요. 투자 자산 운용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성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해 사실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연초에도 장이 많이 떨어졌었고, 네. 그리고 9월, 10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12월 말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인 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주로 뭐 아이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401k 많이 네. 하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를 통해서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뭐 펜션 어카운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렇죠.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투자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뭐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까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네네. 전에 네. 이제 흔히들 많이 접하시는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네. 해요. 네. 보통 뭐 주식 몇 프로, 뭐 채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을 그렇게 짜는 그 기초가 되는 거를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식형 몇 프로, 뭐 채권형 몇 프로, 그러니까 그 개인의 그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택하고 싶으신가,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에 기반해서 구성을 하라 이렇게 네. 좀 레코멘드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숫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내 나이를 뺀 그 숫자가 이제 주식형 자산의 적절한 비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좀 과학적인 그 방법은 아니지만 네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40세면 내가 투자 자산을 구성할 때 몇 퍼센트를 주식형으로 할 것이고 네. 몇 퍼센트를 채권형으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걸 결정을 하실 때 네. 그러면은 100에서 40을 빼시면 60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60% 정도를 이제 주식형으로 투자를 하시고 40% 정도를 이제 채권형에 투자하신다. 이제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이 또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하실 수 있는지 네. 성향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셔서 이제 그 주식형하고 채권형의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이 되겠죠. 근데 뭐 요즘은 사실 이제 100이 아니라 네. 이제 아무래도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네. 오래 사시니까 예. 뭐 110을 기준으로 해서 뭐 나이를 빼야 된다, 네. 뭐 120을 기준으로 해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그만큼 주식형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110에서 네. 빼고 120에서 빼면 그만큼 그러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실 때 더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럴 때 문제가 사실은 리스크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다가 시장이 이제 크게 떨어지면
손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를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이 많이 이제 권장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주식형하고 채권형을 이렇게 섞는 이유는 보통 주식하고 채권이 서로 상관성이 없는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 관계없이 채권은 채권 나름대로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가정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섞어서 두 가지 종류의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자산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채권은 이제 내려가지 않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좀 세이프해질 수 있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리스크 성향을 알고 그에 따라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기본적으로는 에셋 알로케이션에 기반해서 그리고 자신의 리스크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형 비율하고 이제 채권형 비율을 정하시는데 요즘은 좀 환경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에셋 알로케이션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에셋 알로케이션 하면서 채권과 주식형을 섞는 이유는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한 30년 동안은 금리가 계속 내려왔고 최근 뭐 10여 년간은 사실은 뭐 역사적인 그런 저금리 환경이 계속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나름대로 호황을 누린 건데 지금은 이제 최근부터 이제 또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채권도 앞으로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고 채권 시장이 하락장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던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조정을 겪게 될 수도 있고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채권 포트폴리오도 동시에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에셋 알로케이션에 기반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섞어 놓으셨는데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뭐 몇 프로씩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딱 정해 드릴 수가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나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다른 재정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달라진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고려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게 딱 정해진 어떤 비율을 딱 드리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는지 아니, 혹은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먼저 좀 리뷰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자산에 얼마 정도씩을 이렇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걸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리스크가 아예 없는 자산, 그러니까 흔히들 뭐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죠. 뭐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거. 뭐 인슈런스도 될 수 있고 뭐 지수형 연금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요즘은. 그러니까는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안전자산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시장과 관련이 돼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져가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자산 중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자산이 어떤 것이고 네. 두 가지 종류 중에 리스크가 없는 안전 자산 쪽에는 몇 프로, 리스크가 있더라도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은 몇 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시중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가 마켓이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안 나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보통 수익률을 한 낮게는 4%에서 네. 높게는 7% 정도 연수익률 네. 그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네. 손실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네. 네. 반면에 이제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5%에서 7% 아니면 8%에서 1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인베스트먼트 저희들 자산관리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 이제 레커멘드 드리는 거는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하시더라도 리스크를 너무 많이 보시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매니지를 하실 것을 지금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네. 네, 일단 전문가를 만나셔서 리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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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프랑스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서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은퇴 준비를 하셔야 이루어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